대부분가 난 누군가는 또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안녕하세요. 피터왕입니다. 신혜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신혜섭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우리 3월 초에 한번 뵀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업데이트된 이야기랑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촬영한 거 와이프가 보고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게요. 그게 네. 뭐 유튜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네. 신기한 경험입니다. 네네. 예쁘게 잘 편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한진칼 주총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같이 한진칼 주총에서 만났잖아요. 네. 이제 신 변호사님은 그 큰 회사, 보통 네. 작은 회사 주총을 주로 많이 가다가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양한 사람들. 네. 기자들도 있고. 기자 엄청 많았죠. 예, 네네. 막 촬영도 하고. 네네. 발언권이 근데 생각보다 주어지지가 않아요. 네네. 보면은 그날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주총 빨리 끝내달라고. 네네. 예. 아니 이렇게 뭐 열심히 모였는데 이분들 지금 일하셔야 되고 네네. 바쁘신 분들이라고 하면서 네네. 끝내달라고 하고. 근데 우리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버크셔 네. 주총이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원래는. 버크 주총 하루 종일 하는데, 그쵸? 예,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그 주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그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 제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안건이 어떤 발언을 하고 나면은 또다시 발언권이 없게 된다든지 네네. 그리고 옆에서 계속 야유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예. 빨리 끝내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 바쁜데 그냥 통과하자고 하고 혹은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고. 네네. 그때 우리 들어갈 때 입구에 예. 피켓이 약간 뭐지? 예. 악덕 자본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피켓하고 예.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주총할 때 뒤에서 막 와 빨리 끝내라고 뭐하냐 했었잖아요. 그 뒤에서 막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예. 주총은 명부 때문에 한 40분 늦게 시작했죠. 예. 40분 늦게 시작했고 굉장히 좀 낡아 보이는 강당이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근데 왔었죠.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볼 땐 기자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기자들이 쫙 사열을 하고. 예, 주총 증관에도 보면은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이 네, 막 찍죠. 이미 찍혀져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네네. 기사가 되고 하는 모습들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재밌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많이 계셨죠. 예, 네, 재밌는 네. 분들 중에서는 한진칼이 이제 인적 분할돼가지고 사실 생긴 지는 몇 년 안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대한항공 때서부터 계속 수십 년 동안 대한항공이 거의 1기, 2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1기, 2기 주총을 한 때서부터 계속 주주이신 분도 계셨고, 네. 그분의 말씀에 의하자면, 또는 이제 너무나 지금 주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고라든지 열정이 대단해 보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과로사하거나 네. 다른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달라. 발언은 최소한도로 하고 네. 그리고 빨리빨리 투표도 하지 말고 네. 그냥 박수로 통과시킵시다. 네. 그냥 모든 것들은 찬성으로 합시다. 이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임원과 직원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주총에 가서 영상을 담아서 한 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여기 위에 확인하시면 제가 영상을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주주가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발언의 그러니까 그것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나 그 발언하는 마인드 자체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되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너무 그렇게 빨리 진행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분들 진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면은 KCGI에서도 질문이나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강성무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건의 질문을 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다른 계속 논쟁을 이어간다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들을 다 하고 나도 그냥 충분히 일찍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빨리 진행하자는 분들 때문에 더 늦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보통 그 주총을 이제 큰 회사 주총 가면 그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예. 보통은 다른 주총 가면 예. 주총꾼이 보이거든요. 딱 보이는데 주총꾼은 보통 그러니까 절차 진행을 방해해요. 방해하죠. 예. 왜 너네는 뭐 절차에서 그걸 안 지켜고 이걸 안 했냐 네. 라고 하고 뭐 종족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냐 계속 시비를 막 엄청 걸거든요. 이게 굳이 저렇게까지 걸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뭐 태극기를 걸리는데. 뭐 잘못 놨다고도 하고 뭐 아, 한다면서 네네네네. 애국가를 왜 안 부르냐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국민을 왜 안 하냐, 국민 예. 아니냐, 예, 예. 뭐 이러고 있고. 그런데 유독 한진칼은 이슈가 많은 주총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하자는 발언이 많아가지고 되게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뭐 다들 회사를 위하는 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다들 네. 뭐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네. 뭐 방향성이 좀 다른 거겠죠. 이제 네, 네. 우리 뭐 많은 소수주주들은 좀 더 많은 배당과 자산을 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생산적으로 회사가 나아가는 것을 뭐 바라는 반면에 아니면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쭉 해오던 것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뭐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말하는 이 뉘앙스의 느낌을 잘 이해하시면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캐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진칼 주총에서 뭐 모자라거나 안타까운 게 되게 많은데 난 이게 주총 가서 봤더니 이게 제일 아쉽더라.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주총은 1년에 한 번뿐인 거잖아요. 주총에서 보고를 하고 주총에서 토의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주주 자본주의잖아요. 우리나라 하는 거.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인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주주가 마치 뭐 방해를 하러 온 손님처럼 느껴져가지고 뭐 빨리 끝내야 된다든지 뭐 이번 뭐 대표이사나 임원분들에게 질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답변도 시원찮다든지 하는 것들이 참 아쉽죠. 뭐 예를 들어 주총을 뭐 하루 종일 하면 안 됩니까? 뭐 할 수도 있죠. 예, 아침에 빨리 하고 뭐 30분 만에 뭐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투표도 생략하고 투표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는 게 그렇게 뭐 시간이 아깝고 뭐랄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인가. 그게 좀 아쉬웠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은 모든 주총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빨리 뭐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 아니면 빨리 끝내고 빨리 돌아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보충할게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빨리 끝내자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쉽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총을 가봤자 별게 없구나. 네, 그러니까. 그럼 주총을 가봤자 별게 없구나 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주총에 안 오게 되겠죠. 네. 안 오게 되면 회사도 어차피 주주들은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주총을 더욱더 형식적으로 그리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지는 게 관행적으로 굳어지겠죠. 그냥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뭐 계속 뭐랄까 시가창에는 호가창에는 계속 주식이 거래되고 뭐 이게 인터넷에는 뭐라고 있어도 회사가 실제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래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이게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지도 않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 투기꾼이야. 어차피 주주는 있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내가 좀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되겠다. 그래도 뭐 이 일하는 주주는 아마도 없을 거야. 한진칼도 봐봐. 한진칼 같은 큰 회사조차도 그렇게 크게 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금방 끝났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시니까 계속 저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일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일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그게 생각나서 그런데 모 주주총회를 갔었는데 3층인가 4층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주주총회는 조금 길어졌어요. 주총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도 빨리 오후 일정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 1층 가는 거니까 계단으로 한 두세 층 내려가지라고 쭉 가는데 직원 전용 그 바코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쑥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셔서 사무실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러시고 주주들 중에서는 가끔 뭐 회사 화장실도 한번 다 가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서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게 붙었으면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든지 비전이든가 우리를 믿어라라고 하든가 결국은 표 대결로 가겠지만 표 대결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보고 싶었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는 방어하는 쪽에서 기존 경영진에서 좀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래도 너네는 공격하는 거 우린 맞겠어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뭐 어차피 표 대결하면 안 될 거잖아 이런 뉘앙스가 계속 줘가지고 되게 저는 이게 뭐냐고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사실. 비슷한 시기에 주총을 갔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모 회사 이렇게 말하면 누구 눈치챌 것 같은데 예. 태도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표 대결은 하고 예. 상대방이 그런 도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표 대결 하자 그러면 그냥 표 대결 하고 네. 대신에 이제 뭐 주총 소집장에서도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든가 공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 계속 어필을 해요. 우리가 되게 잘 해내겠다. 이런 어려운 거 있었고 하겠지만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개선된 모습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 대결로 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냥 표 대결해서 네. 깨끗하게 상대방이 승부하기 편하게 표 대결 딱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회사는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은 남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 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뭐랄까 주주의 가치 제고,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이라마 이제 부끄러워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또 계시니까 그냥 회사마다 근데 사실 다 차이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진칼에서는 그런 게 일말의 기대감 완전히 깨버려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특히 한진칼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회사고 우리나라에 뭐 손꼽히는 재벌인데 재벌 중에서 최상위 지배 회사잖아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적어도 외형상으로나마 좀 더 주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외관을 취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았으면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정상입니까? 이게 어떤 총수 경영자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벚꽃 주총을 갔다 왔는데 벚꽃 주총에서는 뭐 사후에 뭐 어떻게 대비가 돼 있냐라는 질문을 하지만 항상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버핏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주들이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은 참 부럽더라고요. 그거랑 완전히 대비돼서 저는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은 오히려 대주주가 돌아가시거나 어떤 유고가 생기는 거를 리스크로 생각하고 주가가 쭉 빠져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요.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것들을 잘 알아야 한국 주식시장에 좀 더 본질을 파악하고 가치 투자를 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게 상속 증여 문제가 살아계실 때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상속증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뭐 상속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세는 승계되는 거니까, 승계가 되고 나면은, 뭐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주가나 회사의 상황이 좀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나 승계 문제 이런 게 해결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가 그게 사망이 되고 나면 강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나 그런 상속세 증여세 문제 해결하면서 지배구조가 좀 더 클린하게 바뀌는 정체된 문제들이 없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낼 것도 안 내고 혹은 좀 더 주주 정책을 취할 것도 취하지 않고 배당을 줄 것도 안 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대주 입장에서는 혹은 뭐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오히려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속세는 내야 되는 거고,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의 주가가 뭐 오르거나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장 뭐 2세에서 이제 또 혹은 뭐 3세, 4세로 승계되는 거는 먼 훗날의 일이니까, 회사의 이 주가를 상승세법의 이점을 위해서 뭐 굳이 뭐 누르거나 뭐 왜곡시킬 필요는 좀 더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반도건설 쪽 들어오고 하면서 막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대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 되게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뭐 믿고 거기가 제일 일단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델타, KCGI 네. 혹은 심지어 반도건설까지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대주주 현재 대주주가 뭐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우애가 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혼탁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대하고 뭐 좀 더 회사의 본질 가치가 쉽게 그냥 뭐 발현되는 뭐 그런 기회로 삼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 델타가 뭐 흑기사냐 백기사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반도건설이 왜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냥 기왕이면 좋은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뭐 델타는 최대 주주는 뭐 타고 올라가면 워렌 버핏 네. 우리가 존경하는 회장님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내년 3월 주총쯤 가면 이 사람들이 어느 쪽 편인지 대충 나올까요? 뭐 그때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주주가 뭐 내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후년에도 있는 거고 뭐 주총은 뭐 그 다음 해에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네. 뭐 강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주주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취득하신 분들이 약 이제 뭐 한 3만 원대에서 하고 뭐 2만 원대 후반에서 많이들 취득을 하셨을 텐데 뭐 그냥 게다가 그 2만 원 후반이라 3만 원 초반에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거는 뭐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그냥 내년 주총에서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해서 바로 뭐 팔고 나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진칼의 주총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심혜석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